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성공할지 아니면 못할지를 어릴 때 알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이 이야기의 주제인데요. 15분을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2배를 주겠다라는 게 이 실험이었고요. 그거는 15분마다 2배가 되면은 1 년으로 35,000배, 결국 연이율로 따지면은 그거의 100배가 되니까 엄청난 수익이 되죠. 그걸 4 살짜리 아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게 바로 마시멜로 실험이고, 마시멜로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2 개를 받은 아이들은 성장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1 차, 2 차, 3 차까지 아이들 4 살짜리가 40 넘어서까지 후속 연구가 계속됐는데, 2011 년도에 3차 연구가 발표된 후에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상반다는 결과가 있는 논문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그것도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시멜로 이야기는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단 보면은 차가 보이죠? 좋은 차입니다. 자수성가한 조나선 회장과 그 기사는 이름이 뭐 버전에 따라 좀 달라요. 여를 뭐 아소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제가 읽은 건 아소였습니다. 그 기사하고 회장하고는 천 천지 차이가 되죠. 그 기사가 점심 전에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걸 보고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마시멜로를 먹고 있곤 하는데, 그 회장의 얘기는 미리 뭘 먹으면 밥맛이 없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수성가한 비결을 알려주고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뭐 조나선 회장의 기사가 그 마시멜로를 기다리게 됐다, 기다렸다 먹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청소년기 때는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산 날이 살 날보다 길어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뭐 어린아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기대 염경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지연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전에는 절대 간식을 안 먹었거든요. 물론 뭐 마시멜로 이야기를 뭐 읽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그건 알고 있었죠. 간식 먹으면 밥맛이 입맛이 떨어진다,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식은 뒀다가 밥 먹고 먹는 형태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는 배가 고플 때, 입맛이 땡길 때 먹는 게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책을 여러 권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공복 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수면 시간 동안 뭐랄까, 치유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는 게 가장 큰 고문이랍니다. 그런 것처럼 밥을 먹어서 만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섭취하니까 공복이 되는 동안 치유 유전자가 발휘가 된다는 사례를, 연구 결과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시부터 5시 사이만 먹습니다. 당연히 간식도 그전에 먹지를 않죠.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셸이라는 학자가
자기 딸, 4살배기 자기 딸을 포함해서 교직원 자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페이컬티인데요. 페이컬티면은 보통 박사학위 과정 이상을 얘기합니다. 640명인가 50명인가 이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4살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서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동을 가지고서 마시멜로를 하나를 주고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이죠. 내가 15분 후에 올 건데 그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먹어도 되고 하나를 더 줄게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본, 원래는 행동심리학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3분의 1은 먹어치웠죠. 그리고 미셸이 딸이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누가 먹었는지 누가 안 먹었는지 알거든요.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근처에 살고 또 뭐죠? 초등학교 뭐 근처에서 어, 사니까 같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먹은 애들이 좀 뭐랄까 사회성이 떨어진 행동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원래는 이 계획은 없었어요. 10년 후에 1차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평가 20년 후에 하고 3차 평가죠. 40년 후에 아이들이 40대 중반이 됐을 때까지 했는데 물론 인원은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숫자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2차, 그러니까 20년 후에 아이들이 20대 초반이 됐을 때 다 대학을 갔거나 뭐 안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학 갈 나이였겠죠. 그때 94명의 셋 시험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수능이나 뭐 예전으로 하면은 뭐라 그러죠? 연합고사였나요? 뭐 그런 거였거든요. 20% 평균 20%가 높다고 했습니다. 20%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캐너기 멜론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던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 따려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는 디펜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학위를 따려면 학점도 이수를 해야 되고 종합시험도 테스트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논문인데 논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디펜스를 해야 돼요. 디펜스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논문을 쓸 때는 그 학계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주제를 정하거든요. 물론 대학 교수하고 같이 정하죠. 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이라는 거는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통계를 많이 이용합니다. 통계를 활용해서 실험을 하기도 하고 실험 심리학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설문을 받죠. 뭐 인지라든지 이런 거는 실험을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디펜스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첫 번째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지만 3차 평가 40년 후에 평가에 대해서는 논문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일단 거기서 표본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한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됐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응답자 수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실험을 했을 때는 600명이 넘었지만 1차는 모르겠고요. 2차에서 참여한 사람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셋 시험을 낸 사람이 94명이었고요. 그리고 3차 시험은 40년 후니까 더 줄어들었겠죠. 한 50명 대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본수가 그러면 유의한지 아닌지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표본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모평균, 모집단을 갖다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표본을 뽑아서 합니다. 근데 표본수가 충분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신뢰 구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65%, 95%, 99%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하는 게 2시그마, 그게 95%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95%에서 오차가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고요. 그 오차 범위를 10%로 하면 대략적으로 100명 정도가 됩니다. 100명 정도라면은 1차나 2차에서는 뭐 나름대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 3차에서는 의미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죠. 13년, 그러니까 3차 평가가 2011년도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년 후인 13 년도에 이거는 참는지 안 참는지보다는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약속한 거는 꼭 지키는 집의 아이들은 어 뭐 기다릴 수 있었지만, 말해 놓고 안 지키는 게 많았다면 뭐 당연히 그냥 먹어치우지 않았겠느냐, 이런 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 년도에 나온 논문은 이거는 가정 환경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배가 고픈 아이라면 그냥 먹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아이라면은 뭐 기다렸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가정 환경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본 집단이 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패컬티 이상이었기 때문에 박사를 받았거나 박사 과정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정 환경은 비슷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3차 평가에 대한 반박은, 18년 논문에 대한 반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13년 거는 그거보다는 쪼끔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꼭 뭐 학력이 높다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 학력하고 꼭 상관관계가 1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관계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평가에 대한 오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원래 실험에 대한 이미지 활용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시멜로가 보이게 놨던 집단하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 안 보이게 했던 집단으로 보면 당연히 안 보이게 했던 집단이 더 오래 기다릴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15 분에 2개 먹는 상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에서 보면은 이 마시멜로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회피 가능한 것하고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 평가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 제 평가는 오류가 있다 없다 해서 저는 오류가 없다라는 걸 지지하고요. 그렇다면은 꼭 필요한 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이 아니라면 업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죽기 전에 은퇴를 하고 싶다면 재산을 모아야 되겠죠. 아니라면은 굶어 죽을 테니까. 물론 뭐 사회복지가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일 상한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있는 일, 중간 일을 먼저 하자. 제가 학생 때는 항상 숙제를 먼저 했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은 학생이긴 한데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일 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하라고 그러면 당일날 즉시 시작을 해서 그다음 날 정도에는 끝내고, 그리고 제출은 한 이틀 전쯤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안 다니고 일을 할 때는 항상 일을 먼저 했고요. 일도 먼저 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놀 때도 마음 편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저는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 대부터 취업하자마자 저축을 시작했고 30 대에 투자를 시작해서 뭐 나름 즐겁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시멜로는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마시멜로를 어떻게 빨리 먹어치울지. 이건 나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그러면은 빨리 먹어치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은 창창하다 그러면은 어 쪼끔 할 일부터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섭취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어릴 때 같은 경우는 기는 거부터 해서 걷는 거, 말하고 듣는 거, 이런 걸 배워야 되고요. 거기서 쪼끔 더 넘어간다면은 읽고 쓰는 거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읽고 쓰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사냥을 한다든지 채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작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싶다면은 쌀 같은 거를 많이 모아 놓거나 아니면 토지 형태로 전환을 해서 지대나 임대료를 받으면 좋겠죠. 어쨌든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